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채무 통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만 이용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납입 금액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문의 주신 분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약 7년 정도 근무해 연봉이 5,600만 원 정도 되십니다. 은행에 3,700만 원, 여기까지는 좋죠. 나쁘지 않은데 그 외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니 신용점수가 그닥 좋진 않겠죠. 나이스 755점에 KCB 631점.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피해를 받느냐? 이분은 이미 저하고 3개월 전에,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3개월 전에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해가지고 대출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대출 받은 게 바로 이 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1,3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이제 문의를 주셨길래 그 당시 대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당시에 채무 통합이 가능했었어요, 이분은. 채무 통합으로 얼마가 나왔느냐면 4,50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 가능했고, 그리고 여기에 신용대출로 2,100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100만 원.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잘 나왔죠. 이게 금리가 15.4% 이렇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자, 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절대 조용히 그냥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금액만 받으세요 라고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3개월 전의 일이니까 저도 기억까지는 못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얘네들 금리가 현재 15.4%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채무 통합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그냥 필요한 자금, 그 당시에 1,300만 원이 필요해서 1,300만 원만 그냥 이용을 하신 거예요. 왜 통합을 하지 않고 1,300 필요한 금액만 이용을 했느냐? 그 이유는 얘네들이 이자가 얘보다 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낮으니까 통합을 하면은 이자가 이제 더 높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지잖아. 그리고 얘네들 뭐 상환기간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남았는데 몇 년 남긴 했지만 얘로 통합해버리면 상환기간이 더 길어져. 그러니까 부채를 더 길게 끌고 가야 돼, 이 빚을.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개인이 빚만 더 오래 끌고 가고 이자 지출도 좀 더 많아지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금액만 딱 쓰자.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자금이 필요했을 때 연락 주신 분들 중에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신 분들이 정말 잘 하신다고 저는 칭찬을 드려요. 왜? 예를 들어서 2,100만 원 나왔다고 신용대출 2,100만 원 나왔다. 2,100만 원 다 쓰면 이걸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상환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100 가지고 있잖아요. 홀라당 의대로 다 써버려. 빚은 내가 필요한 건 1,300인데 내가 2,100을 받았기 때문에 빚은 2,1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거죠. 더 많이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는 걸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다만 이분처럼 대출이 여러 군데가 있으면 통합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제 4건이나 돼버리니까 납입 금액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무슨 일 하나만 딱 터지면 또 대출을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더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납입 금액이 늘어나니까 더 힘들어져, 생활이. 그러면 또 다른 대출도 받고. 이렇게 이제 빚을 갖고 있어서 빚을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통합을 하세요. 다만 그 이자 차이가 뭐 제 생각에는 2~3% 이내, 크게 차이 안 난다면은 2~3% 이내라면 그렇게 많은 이자 지출이 생기진 않아요. 그 이자 지출보다 차라리 월 납입 금액을 줄여서 내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근데 이분은 그냥 1,300만 원만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문의가 주셨어요. 아, 상담사님, 제가 3개월 전에 대출 상담 통해서 봤는데 그때 채무통합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하지 않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고, 납입금액이 너무 많아서 저 채무통합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다시 문의를 주신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이제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채무통합으로 다시 조회를 해드렸어요. 채무통합으로 조회를 하니까 원래 금액은 4,600만 원 더 나오네? 신기하게. 이전에 4,500인데 근데 신용대출은 이건 안 나왔어. 그리고 이 채무통합으로 해서 적용된 금리가 몇 프로냐면 17.7%가 나와버렸어. 이제 고민스러워져 버리죠. 왜 금리가 전에는 15.4%였는데 17.7% 더 높게 나왔냐?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이 세 건만 있었잖아요. 세 건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신용 점수보다 훨씬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더 낮게 형성이 됐는데 이걸 바꿔 나와버리니까 신용 점수가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 점수에 이제 금리가 산정이 되니까 이전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 했더라면 그나마 2% 정도 더 낮았는데 이제 2% 정도, 2%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얘네들 이것보다 이자가 좀 더 낮아가지고 이자 지출 좀 아까워서 이자 지출을 아껴보려고 안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자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자 지출이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걸로 통합을 하면 월 납입 금액은 줄어들어. 납입 금액은 줄었는데 이제 이자 지출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분께서 하고 후회를 하시는 거죠. 사실 아직 결정은 안 하셨어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고 상담을 끝냈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채무통합을 해야 될 시기에 하지 않고 미뤘다가 했다가는 채무통합이 가능하더라도 이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버리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분 또 가능이라도 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대출 받고 나니까 신용점수가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얘네들을 내가 신규로 애 하나 더 받더라도 나는 월 납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생활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분이라면 저는 채무통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얘네들 이제 상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통합을 해버리면 상환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오랫동안 빚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면 긴 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감당이 된다라면은 채무통합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있는데 얘까지 받게 되면 이제 월 납입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 근데 그걸 본인이 생활비에다가 이거 이제 늘어난 얘까지 납입해야 되는 거에다가 은행 것도 있지. 이걸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이자 지출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통합을 하지 않고 필요 자금만 구했다가는 지금 이분처럼 감당이 힘든 시기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처럼 가능하더라도 이전보다 이자가 더 높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조차도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채무통합이 가능하다라면은 내가 현재 이용 중인 이자가 크게 차이 4, 5% 이상 차이 나버리거나 이러면 솔직히 좀 이자 지출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때는 통합할 때 잘 계산해줘. 이자 지출이 그만큼 훨씬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2, 3% 이 정도 이내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채무통합을 항상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